글로벌 갭 이번 토픽은 종묘입니다. 이제서야 농업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농업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산업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품질관리 체계, 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벌 갭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 산업계와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농업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종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요구될까요? 먼저 종묘를 구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구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종묘 등을 구할 때는 지적재산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 두 가지는 법적으로 허용된 종묘만을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묘가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오던 토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된 종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뭐 사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종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걸 계속 개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험이 존재하죠. 그것을 통해서 병이 확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자의 통제 문제 혹은 어떤 그 품종의 통제 문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종자를 개발한 경우에 이제 등록되죠. 그리고 그 등록된 종자는 지적 재산권을 그 개발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걸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잘 몰라가지고 농업인들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적 재산이 있는 종자인데 그거를 다시 씨앗을 받아서 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그렇게 심는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F2 종자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행위조차도 지적 재산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묘를 자체 생산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가용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럴 때는 건강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어라 라고 합니다. 건강 품질 관리 체계가 무엇인가? 자, 농가가 뭐 벼 모종이든 혹은 뭐 콩 모종이든 뭐 어떤 모종을 직접 자기 집에서 혹은 어떤 뭐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자체적인 육묘장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품질관리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그러니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있는 요 체계 두 가지만 갖추어지면 품질관리 체계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찰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씨앗을 이제 모판에 심고 나서부터는 계속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거의 관찰을 하죠. 하루에 몇 번씩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찰 결과를 어딘가에다가 적어 놓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요. 그거는 또한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출처, 원 출처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병이 있거나 혹은 충이 그것을 통해서 확산한다, 그 종묘를 통해서 확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원 출처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추적 체계. 그건 뭐 간단합니다. 종묘를 가지고 왔을 때 어디서부터 구했는지 기록만 해두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품질관리 체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종묘에 관해서는요. 다음으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자기가 종묘를 생산할 때에 화학 처리를 스스로 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나중에 농업 그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 이 농약 사용에 관해서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또 나올 텐데요. 자,
종묘를 키울 때에도 농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농약 사용에 관해서는 언제나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해당되는 작물의 사용법에 맞게 해당 농도에 맞게 횟수에 맞게 정해진 횟수가 있죠. 농약 사용에 대해서는 그런 거 지키면서 안전 사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방침들 종묘에 관해서도 사용하는 농약이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자에 사용한 어떤 농약이고 성분이 무엇이고 안전 사용 기간이 어떠하고 누가 사용했고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살포했고 하는 등등의 기록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구입한 종묘에 대해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자기가 자가 육묘할 때는 그걸 기록해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입해 왔다라고 하면은 공급자, 자, 모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종을 키운 사람이 화학약품을 사용했을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종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를 공급하면은 그 종자에 살균제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그 약품이 무엇인지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죠. 사실 거대한 종자 회사나 큰 육묘 회사에서 한 농가가 글로벌 갭 인증받는다고 해서 이거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순순히 제공하느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생산자들이 꽤나 계신데요. 자, 이럴 때에는 합법적 종자이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종자 봉투를 보면 알겠죠. 등록 정보가 있고 승인된 허가받은 그런 종자임을 확인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 화학 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종자 허가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형사 소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 종자 혹은 합법 종묘를 사용한 경우에 이 부분을 만족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